기출문제 중심의 풀이 설명에 들어갑니다. 교재 394쪽에 특별 1회차 기출문제의 2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입력하시오. 일반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 상충, 서로 틀린 부분이 있을 때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은 일반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1번입니다.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본 가정 하에서 작성된다. 그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자, 여기에서는 1번,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무상태표의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계속 기업의 가정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작성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회계 단위죠. 단위를 정하는 것이 기업 실제 가정이고, 그리고 1년 기준이라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게 이제 일반 회계 기준에서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리고 발생과 이연, 이 발생주의는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기본 가정으로 채택을 하고 있으나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기본 가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발생하는 재무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급보험료, 당초 지급할 당시에 승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 중에서 기간경과분만큼은 그럼 단기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보내주면서 보험료로 정리하면서 승급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분계를 누락해 버렸어요. 그럼 자산이 감소된 것을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게 맞죠. 그러면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되면 순이익이 증가하니까, 즉 비용의 과소 계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니까 순이익이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 과대 계상. 그리고 비용을 적게 반영했으므로 당기 순이익은 과소 계상이죠. 그리고 부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광교는 매출채권 기말잔액 2,800만원에 대하여 1% 하면 28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정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30만원 있었고 기중에 20만원이 회수 불능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대손충당금은 30만원 중에 20만원을 사용했으니까 남은 잔액은 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8만원을 설정해야 하는데 10만원이 있으니까 차이 18만원을 추가 설정하면 되겠죠. 사변의 대손상각비 18만원, 대변엔 대손충당금 18만원. 다음 4번. 세무는 매출 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기초 상품 재고액보다 50만원이 증가되었고 2017년 매출액은 520만원. 그럼 매출 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이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하였을 때 매출 원가가 나오는데, 요 매출 원가 요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이익률 하여 나온 금액이 520만원이, 원가에다가 30% 이익을 가산하여 520만원이 나왔으니까, 그럼 매출 원가는 역으로 520만원 나누기 1.3이 되니까 400만원 되겠죠. 그럼 기초 기말을 비교해 보면 기초보다는 기말이 50만원 증가되었다 했을 때 기초를 0으로 잡고 기말을 50만원으로 적용해 주면, 그럼 당기 순매입액은 400만원에서 50만원을 더한 450만원이 되겠죠. 즉 450에서 50만원을 빼서 매출 원가가 400이 나왔고,
여기에 30% 이익을 적용하여 52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게 모두 자본잉여금이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이익은 당기의 영업 외수익이죠. 그리고 평가이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6번 유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지출 중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즉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 유지는 수익적 지출로 분류하여 수선비 처리하죠.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을 가져오면 얘는 자본적 지출, 생산 능력 증대나 내용 연수 연장 모두 자본적 지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수선비, 나머지 2, 3, 4번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킵니다. 7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결산일 현재 판매를 부탁해뒀는데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적송품은 미판매됐으니까 위탁자의 재고에 들어갑니다. 할부 판매는 전부 인도 기준이니까 대금 회수와는 관계없습니다. 인도와 동시에 매출로 인정하여 재고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결산일 현재 매입 의사 표시가 없는 시송품은 미판매된 거죠. 기말 재고에 들어가야 하고 선적지 인도 조건의 매입, 그럼 선적과 동시에 우리 회사의 매입으로 인정하니까 현재 운송 중이다, 즉 선적은 되었다, 그럼 매입이 된 거예요. 매입과 기말 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8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되며 비례의 경제적 효익을 요건으로 하죠. 산업재산권, 저작권, 연구개발비, 영업권 등이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연구비는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고 개발비만을 연구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는 모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형자산의 성질, 즉 갖추어야 될 요건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의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무형자산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그래프의 원가 형태를 만족하는 것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이게 수평이면 일정한 거죠.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재료비죠. 그리고 조업도에 따라서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재료에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재료비가 됩니다.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인가 또는 변동비인가에 따라서 이 함수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져올 수 있고, 계단 원가는 준 고정비로 보죠.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는 총 원가가 불변인 수평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10번 주 화산의 원가 계산에 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기초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자, 이 부분은 제공품 계정의 구성으로 봐서 기본 원가의 정의를 알아야 되죠.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경비 등 직접비를 기본 원가라 그래요. 그러면 정기 이월된 기초 제공품 기본 원가인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다음은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가 20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완성된 것이 제품으로 갑니다. 완성품은 130만원, 그리고 차기 이월되는 기말 제공품이 25만원이 되니까 그럼 대변 합계 155만원, 대차가 일치하기 위해선 기초 제공품은 15만원이라고 나오네요.
제공품 계정의 구성을 적용하면 금방 답을 낼 수 있습니다. 11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으로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속 대량 생산에 공정별 가능하고요. 자동차, 전자제품, 정유 등 제조 간접비 배부를 특징으로 하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이죠. 개별 원가 계산이 가장 주 포인트가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방법으로 배부하든 총액은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보조 부문비를 다른 제조 부문에 대체시키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등이 있지만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든 총액은 항상 일정 범위 내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직접 배부하는 방법은 직접 배부법이라 그러죠. 보조 부문 간 배부 순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은 단계 배부법이죠.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게 상호 배부법입니다. 2, 3, 4번은 설명이 모두 틀린 거예요. 다음은 13번. 다음은 세금 계산서의 일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는 이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급받는 자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작성연월일과 공급가액세액 그럼 사업장 주소 2번이 임의적, 즉 선택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여기는 대송금이나 판매 장려금, 하자 보전금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매출액 누리는 매출액에서 마이너스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용역이 아닌 것 나대지이면 빈 땅을 말하는데 임대는 과세예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지만 임대는 과세. 국민주택의 분양 공급 면세고 미가공 식료품 그리고 조제 처방에 따른 의약품 모두 면세죠. 일반 의약품은 과세이지만 조제는 면세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기 회사 코드는 301. 자, 여기는 프로그램의 실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운 설치된 걸 기초로 했어요. 들어가면 전산 회계 1급 회사 코드는 301.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원탑 세무법인에 세무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다음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을 하시오. 그럼 기초정보 등록에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맨 하단 부분 공란에다가 코드 번호는 7890 사업자 번호 113-02-10230 여기는 거래처 명이네요. 원탑 세무법인 유형은 3번 동시 하고 사업자 번호 113-02-10230 대표자 성명 김다정 협태 서비스
종목, 세무사, 주소, 서울, 도로명은 도로 명칭과 건물번호, 역삼로, 그리고 건물번호는 띄워서요. 468 이렇게 조회하시면 검색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검색에서 나오질 않으면 이걸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도 시험 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는 지난해 12월에 부천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500만원에 대하여 3개월 만기 발행하여 상환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기분 재무상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의 외상 매입금 지급보험 금액에 반영하시오. 그럼 정기분 재무제표로 가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입금이 500만원 어음으로 회수되었으면 어음으로 발행하여 상환 지급했으면 외상 매입금은 500만원이 감소하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500만원 증가하게 되니까 외상 매입금을 3,300으로 지급어음은 5천만원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서 이것도 수정해 줘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먼저 외상 매입금 외상매입금은 거래처가 부천 상사에 대한 걸 상환했었죠. F5번에서 삭제시켜 주시고 대신에 지급어음 쪽에 가서 부천 상사에 대한 어음 발행 지급액이 새로이 하나 더 생겼죠. F2번에서 부천 상사 500만원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3번 계정과목 적요등록 메뉴에서 개발비 계정과목에 대한 다음 내용을 적요에 등록하시오. 네, 그럼 계정과목 적요등록으로 들어가서 226번 개발비 대체적요 1번 개발비의 대체적요 1번 급여에서 개발비로 대체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을 하라. 일반 전표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그래서 일반 전표 1번 문제입니다. 4월 8일 신축 공장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등 합계 300만원과 취득세 등은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으로 하고요. 1년분 보험료 이것은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먼저 4월입니다. 4월 8일 차변에는 건물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역시 8일 차변에 보험료 그때 보험료는 공장 건물에 대한 것이니까 521번 보험료로 가야 되겠죠. 네. 521번 보험료에 200만원 다음은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 우리 시험에서는 요 거래처는 채권 채무 항목만 반드시 입력 대상으로 채점 대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적요 부분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실무에서는 이 적요를 반드시 반영해 줘야 하지만 시험에서는 채점 대상이 아니어서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월 12일
구매하고 보관 중인 원재료 48만원을 제조 공장 건물의 수선을 위해서 사용하여 왔다. 건물에 대한 수선은 현상유지면 이것은 수익적 지출로서 단기 비용으로 즉 일상적인 수선에 해당한다.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그럼 12일자 사변에는 수선비, 여기도 공장 건물 수선이니까 제조 원가로 가는 520번 수선비를 써야 되겠죠. 금액은 48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원재료 48만원 하는데, 이 원재료는 생산 요소로 투입될 것이 목적이었지만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요 8번 지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재고자산, 원재료나 제품 상품이 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 타계정 대체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지만 원가 계산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8번 타계정 대체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일단 감점 요인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25일 생산부 직원 말단시가 퇴직하여 퇴직금 590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세액 16만 5천원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단 퇴직연금에는 별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 관련 계정을 조회 후 입력한다. 그럼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연금 가입은 없었으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현재 예상하여 설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 화면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좀 쉽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시든지 또는 이 마우스의 드립볼을 눌러주시면 찾기 기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찾고자 하는 장부 종류나 서류 명칭을 입력하시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우선 이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결산재무제표의 현 상태 시산표를 들어가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있는지를 조회해 보면 됩니다. 4월 25일 현재 우리 임직원들 퇴직금을 주기 위한 대비로서 충당 부채는 800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때는 잔액을 꼭 봐주셔야 돼요. 80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퇴직금 지급으로 590만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은 590만원. 원천 징수한 부분은 대변에 보통 예수금이죠. 예수금 원천 징수가 16만 5천원.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 예금 573만 5천원 됐고, 다음은 30일 일신 상기에 대한 외상 매출금 450만원과 직업음 25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신 상기가 발행한 당좌수표, 그럼 현금이죠. 그럼 외상 매출금 450만원 받을 게 있는데 직업음 250만원과 서로 지우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로 받았어요. 그럼 일단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일신 상기 450 자산 감소하고, 그리고 차변에는 직업음 역시 일신상기죠. 거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250만원과 제거한 뒤에 나머지 대금은 차변에 타인 발행 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현금. 다음은 5월 5일 5일자 거래처 명진상사에 6개월 만기로 1억을 대여하기로 하여 4,50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명진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1억 중에서 4,5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넘어왔네요. 그럼 차변엔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영진상사, 금액은 1억, 1억을 빌려주는데 일단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4,500만 원을 줬고 나머지 5,500만 원은 우리 회사가 받을 외상 매출금에서 대여금으로 대체시켰어요. 그럼 단기 대여금과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표기가 꼭 되어야 하겠죠. 1억의 대여가 예금으로 4,500 추가 지급이 되고 외상 매출금에서 대여금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5월 13일 당사의 공장을 주 토부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보증금 2천만원 중 500만원은 토부가 발행한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계약 체결을 했으니까 일단 차변에 토부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으로 500을 받았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으면 차변에 미수금, 거래처는 토부 1,500만원, 대변에는 임대보증금, 임대그 보증금은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부채가 되고요. 반대로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만기에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자산이 되는 게 됩니다. 다음은 매입 매출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5월 22일 미국 수입산 아바타의 제품을 15,000불 직수출하고 외상으로 하였다. 수출은 선적일 기준 환율로 환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일.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가세 유형, 전표 유형 선택이죠. 매출에 직접 수출했으니까 매출의 수출은 16번. 분명은 제품. 환산금액은 15,000불 곱하기 1,200원 하면 1,8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아바타. 영세율 구분. 영세율 적용 시에는 구분 유형을 선택하는데 직수출이니까 1번 직접 수출. 그리고 분계는 외상. 그럼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됐습니다. 다음은 25일. 아래의 세금 계산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작성일자가 5월 25일이에요. 우리 회사가 정진이죠. 공급자입니다. 매출한 것이고 공급받은 자는 다 있다. 예, 800에 82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380. 세금 계산서 하단에 내역이 나오죠. 외상으로 5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매출의 과세 제품 금액은 800에 80. 거래처는 다 있다. 전자세금 계산서죠. 요로 선택하시고 혼합.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은 맞게 적용이 되었고 사변에는 현금 380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500 됐습니다. 다음은 5월 31일 총판업체인 주 사닷컴의 5월 판매 내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아 영업부에서 대행 판매 수수료 90만원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대행 판매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것. 5월 판매 내역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 회사가 지급하는데 이것을 외상 대금 받을 것과 서로 상계했어요. 수수료 지급이면 매입의 과세, 대행 수수료 금액은 90에 9만원, 거래처는 사다금, 전자여, 붕괴혼합,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하고 원재료가 아니라 수수료 비용이 되는데 이건 판매 수수료가 되죠. 대행 판매 수수료, 그러니까 839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받을 것과 상계했습니다. 판매를 부탁해놓고 아직 대금을 받지 않은 외상 매출금이 남아있으니까 수수료 줄 금액과 서로 상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입니다. 6월 5일 생산부 직원의 결혼식에 보낼 축하 하환을 10만원의 마포 화원으로부터 외상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 수취, 계산서는 부가세 적용받지 않는 품목이죠. 매입한 계산서니까 53회 매입 면세 하환 금액은 10만원, 면세 품목이니까 부가세는 없죠. 거래처는 마포 화원, 전자여, 붕괴는 외상인데 여기는 혼합으로 해주시고요. 외상 매입금으로 하면 안되죠. 원재료가 아니라 직원 결혼식이니까 복리후생비, 생산직이니까 511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만약에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다음은 6월 12일 영업부서에서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성도농산으로부터 한우 갈비 세트를 800만원에 면세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어요. 면세 구입이면 매입에 카드 결제인데 면세죠. 매입에 카드 면세. 그럼 유형은 58번 갈비 세트. 금액은 800만원, 예, 면세 품목이니까 부가세는 없죠. 거래처는 성도농산, 신용카드사 BC카드, 붕괴는 4번 카드.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이고 사변에는 영업부 거래처 선물이니까 접대비로 처리해야죠. 접대비는 영업부면 판매 관리비 접대비로 선택합니다. 6월 14일 개인 나대한에게 소매로 판매하였다. 대금 13만 2천원 부가세 포함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간이 영수증 발행은 이거는 적격 정빙이 아니기 때문에 무정빙으로 봅니다. 또 유형에서 15번의 간이 이 부분은 판매하는 사업자, 즉 우리 회사가 간이 과세 사업자일 때 쓰는 유형이고요. 일반 과세자인데 개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은 무정빙으로 인정하여 건별로 가야 합니다. 15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간이 과세자는 15번 간이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당사, 우리 회사가 간이 과세자일 때 쓰는 유형입니다. 매출의 건별 제품인가요? 네, 제품. 금액은 13만 2천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죠. 그래서 12만원, 12,000원 분리되는 게 맞고, 거래처는 나대한,
거래처 입력은 하지 말라 했으면 이걸 지워줘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현금 하여 입금전표에 부가시 애수금 제품 매출 이렇게 적용되면 되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오류는 해당 일자로 찾아갑니다. 이제 6월 7일 운반비 출금 거래. 자, 일반 전표 입력 6월 7일로 가서 출금 전표에 운반비 되어 있는 것은 원재료 구입 시 운임이면 원재료 원가에 포함해야죠. 구입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니까 원재료로 수정해 줍니다. 6월 10일 국민연금 납부액 100만원 모두 세금과 공과금 판매 관리비로 처리했으나 40만원은 생산지 거다. 그럼 11자 800번대 판매 관리비로는 금액이 60만원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차변에 517 생산직 국민연금으로 40만원 이렇게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6월 30일 영업부 직원 체육대회 관련 도미월로로부터 행사 물품 550만원을 구매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 지급하였으며 이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그런데 직원이 면세 매입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럼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6월 30일 매입 면세 처리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매입 면세가 아니라 직원 체육대회 행사 관련이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을 땐 매입 과세, 매입 시에 공제 가능합니다. 금액은 552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500에 50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출금 전표에 부가세 대급금 여기 과목이 바로 바뀌어져 버리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 여기는 영업부 직원이니까 811 복리후생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거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동으로 이 유형을 바꿔주게 되면 이게 영향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정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문제 5번.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기말 현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 이자가 50만원이 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이건 수동 결산 자료는 항상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에 먼저 반영을 하죠. 차변에 미수 수익. 차변에 미수 수익. 금액은 50만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50만원. 감가상각의 적용은 12월 31일자 수동 일반전표 입력으로 반영하셔도 되고 이것은 결산자료 입력창을 통해서 자동 결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어느 걸로 하든 간에 다 인정이 되니까 자동 결산에 한번 반영해 볼게요. 실용신앙권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각을 하라 했습니다. 얘는 판매 관리비의 무형자산 상각비로 와서 실용신앙권 120만원, 소프트웨어 180만원 이렇게 금액을 적용한 뒤에 이게 결산 반영될 수 있게끔 반드시 F3 전표 추가 자동 결산 자료 부분은 작업하고 난 뒤엔 반드시 F3에 전표 추가 이것을 꼭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그 뒷부분의 진행은 시험에서는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1월부터 3월까지 제조경비 중 가장 많은 비용이 계상된 제조경비 중 비용 금액이 제일 큰 계정 과목 코드 번호. 이건 월별 과목 집계를 보려면 1월계표로 가서 월계표로 가면 됩니다. 1월에서 3월. 제조경비 중이라고 했으니까 제조경비가 제조원가의 노무비와 제조경비, 여기 하단에 복리후생비부터 잡비까지 있는데 금액이 제일 큰 항목은 외주가공비죠. 그러면 외주가공비에 대한 코드 번호는 더블 클릭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외주가공비, 여기 와서 시산표나 1월계표에서는 해당 과목에서 더블 클릭해주면 계정 내역으로 넘어가니까 코드 번호 0533 금액을 반영하라 그러면 5천만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2번 11월 중 발생한 제조원가는 10월 중 발생한 제조원가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나. 그럼 제조원가는 역시 여기 제조원가 이걸 와야 되는데 그럼 10월과 11월 각각을 조회해 보면 되겠죠. 조회 기간 10월에서 10월의 제조원가는 2659200이고 2659200 11월은 제조원가가 1113540이죠. 반드시 합계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합계금액으로. 그래서 10월에 제조원가를 조회한 금액과 11월에 제조원가를 조회한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반영해 넣어주면 되겠죠. 다음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매입한 과세 공급 가액의 건수는, 이거는 부가가치로 가서 신고서로 가보겠습니다. 4월에서 6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여기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등 여기에 현금 영수증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금액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매입한 과세의 공급 가액 건수. 자, 이 부분은 이 매입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 이 부분은 원래가 신고서 이 내용에서는 조회가 현재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확인이 힘들고 매입 매출장으로 가서 장부 조회를 할 방법밖에 없겠네요. 매입 매출장에 가서 먼저 매입 부분으로 가서 말이죠. 기간 조건을 4월에서 6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번 매입 이렇게 해주면 유형을 매입의 현금 과세, 매입의 현금 과세 이렇게 유형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의 현금 과세로 갔을 때 전체 분기 누계 1,450만원의 금액은 145만원 이렇게 나오죠. 현금 영수증에 의한 매입 시의 공제는 현금 과세로 이렇게 지정해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차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